취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이날을 맞아서 우리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민서 리포터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한 것처럼요. 오늘은 128주년을 맞은 노동절입니다. 이 노동절을 맞아서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부정적이거나 또 금기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오늘 집중 취재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비정규직 문제인 아사히글라의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좀 불안전한 상태가 되고 또 애들도 또 이 상황에 따라서 되게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든 건데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남은 거죠. 이게 힘든 것을 알면서도 이 억울함을 풀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 23명이 남아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렵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2년 10개월을 길거리에 내몰렸습니다. 내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노동부 검찰이 아사히 집단해고 문제를 처음부터 사실 제대로 해결했다면 3년 동안 거리에서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노동부가 조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무혐의 처분을 계속해서 내리고 시간을 끌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사회 약자들이, 특히나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디에서 이 어려움을 처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있냐, 이런 지점에서 굉장히 절망스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는 봄이 찾아왔지만 네. 아직 이들에게는 봄이 찾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00일이 넘는 긴 기간 동안 기약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좀 네. 갑갑하게만 느껴집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자 앞서 화면에 만나보셨던 분입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 차헌호 지회장, 어렵게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여쭤보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3년 넘는 기간 동안 무직 상태십니다.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길에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하실 말씀이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근황이 지난달 20일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실까요? 예, 노동부가 불법 파견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기가 막혀서 대구검찰청 앞에 6개월 동안 천막 농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찰에 항고를 했습니다. 이제 곧 검찰이 항고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번엔 제대로 처분을 내려라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아사히 글라스 사태는 저희 집중 취재에서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일련의 과정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미서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앞서 계속 저희가 방송을 해드렸었는데요. 아사히 글라스 사태는요, 2015년 5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구미 지역 최초로 아사히 글라스 노동자들인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인 6월 30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문자 한 통으로 178명을 해고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2015년 7월에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고용부에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 2016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 또는 침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아사히 글라스의 부당 노동 행위를 인정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2017년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회사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다시 뒤엎고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2017년 8월 30일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불법 파견으로 검찰의 기소 의견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2년 5개월 동안이나 끌다가 불법 파견,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가 없다고 결국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에 아사히 글라스 측 비정규직 노조는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를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 전이죠. 4월 18일에 법원은 이를 다시 기각하면서 정말 4년이라는 긴 싸움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물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까 사실 해고된 지는 이제 1000일, 그죠? 네. 예, 2년 한 10개월의 시간이 흘렀다고는 합니다만은 네. 이 사태는 벌써 4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토록 그 해결이 어려운 걸까요? 문제는 노동부와 검찰에 있습니다. 네. 아사히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에서 특히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부와 검찰은 여러 차례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사히 글라스 사태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를 했다면, 처분을 내렸다면 이렇게 4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네. 네, 뭐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낸 것도 있지만 저희 아사히 글라스라는 기업에 좀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사히 글라스는요, 경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기업입니다. 구미시로부터 많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자들의 문제에는 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좀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가 최저임금을 시급 8,000원으로 올려달라. 그리고 나이롱 작업복을 좀 입을 수 있는 작업복으로 교체해달라.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런 이유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한 달 만에 178명이 해고되었습니다. 도리어. 네. 예. 대충은 이제 느낌은 좀 옵니다만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이토록 이렇게 힘든 시간을 4년째 이어오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4년의 시간 속에서 이 노동부 또 구미시 검찰은 순간순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왔었는지 저희가 또 한번 모아봤습니다.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사히 글라스를 유치했던 구미시가 무관심한 거. 이 지자체가 무관심하고 노동자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노동부가 이렇게 사건을 지연하고 사법 처리를 해야 될 이 사법부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재검토, 재조사 하면서 2년이 넘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검찰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정부기관인 노동부에서 문제가 있다, 불법이다고 해서 시정 조치를 내리면서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들을 원대 복귀시킬 것을 이제 노동부가 명령을 발동을 했고요. 그런데도 그걸 이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보다 더 강도 높은 사법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대구 검찰청에서는 계속해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것은 검찰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촉구한 것이죠. 네, 이렇게 노동부, 사법부, 근로자의 편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약자들을 보호해야 될 사법부에 대한 실망감 저희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당사자들의 마음을 저희가 감히 이해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저희는 법으로 가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법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제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우리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집단해고 같은 사건은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보통 길어져도 6개월인데 아사히 사건은 2년을 훌쩍 넘겨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증거 자료가 5,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어렵게 받아서 보았습니다. 근데 불법 행위의 증거 자료가 넘쳐납니다. 노동부는 불법이라고 17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검찰은 불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법원은 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시간 끌기와 오락가락하는 판단에 피해보는 것은 저희들 해고된 노동자들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최종적인 입장이 아직 항고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고려한 상태고요. 그러면 노동부나 구미 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구미 씨는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서 한 번도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습니다. 예. 노동부는 직접 고용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17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아사히글라스가 행정소송에 들어가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네. 노동부도 그렇고 이런 구미 씨의 어떤 태도도 선뜻 쉽게 이해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아사히글라스 본사가 있는 일본도 직접 다녀오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이 집단해고 사태를 사실은 결정한 사람들은 일본 본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를 2번째 벌써 다녀왔습니다. 예. 일본에 가서 이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일본 본사에 가서 그리고 불법 행위를 일본에 가서 알려내고 다시 또 일본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서 직접 이렇게 또 집회도 일본 현지에서 펼치셨다는 건가요? 예. 가서 만난 분들은 어떤 분들을 만나셨나요? 일본의 책임자를 만났지만 한국에 있는 국내 아사히글라스와 일본 본사와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본을 방문해서 항의는 이어가실 거죠? 예, 계속해서 항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법정 싸움 외에도 일본 본사 방문, 다방면으로 힘을 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복직을 위해서 또 활동하고 계신 다른 일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6.13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사히글라스 집단해고 사태는 구미시에서 해결해야 될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 후보들이 아사히글라스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라고 사거리 선전전을 진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